자, 84페이지 이제 7단원 별과 우주고요. 첫 번째 챕터는 이제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주 시차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챕터 2에서는 이제 별까지의 거리를 이제 밝기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절대 등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볼게요. 자, 시차라는 건요. 관측하는 위치에 따라서 관측하는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는 정도를 각도로 나타내니까 시차라는 거는 뭔가 어감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각도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요. 이제 각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라는 각도 있죠. 그거보다 훨씬 작은 각도를 시차라고 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예를 들면 별과 관련된 것들을 측정할 때 시차라는 용어를 쓴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 하기 전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시차에서 화살표를 보시면요, 관측 지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시차가 작다 돼 있는데요. 거기다 한번 밑줄에 놓으시고요. 어떤 지점에서 여기에서 A와 B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각을 재니까 어떤 물체를 봐요. A에서 물체를 볼 때랑 B에서 물체를 볼 때랑 각도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이 각도를 우리가 시차라고 하고요. 밑에 나오는 연주 시차라는 건요, 요거를 절반으로 나눈 거, 시차를 2분으로 나눈 값이 그냥 연주 시차예요. 그게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근데 요게 A, B라는 위치에서 물체가 가까울 때는 각도가 크잖아요, 그지? 근데 이 물체가 되게 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에서 이렇게 볼 때, B에서 이렇게 볼 때, 그러면은 요 시차가 어떻게 되죠? 가까이 있을 때는 시차가 컸지만 당연하게도 멀어지니까 시차가 작아지잖아요, 그렇지? 요걸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저 멀리 있는 별은 뭐한 수억 광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각도처럼 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눈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시차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서 이제 연주 시차는요, 지구에서 이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할 때 나타나는 각도의 2분의 1이다. 그래서 개념만 한번 정리해 주세요. 6개월 간격이라는 건요, 서로 반대되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태양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제 반시계 방향 공전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별이 있잖아. 얘를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지점이 있다는 건 6개월 간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이제 어떤 별을 관측했을 때의 이 각도를 우리가 시차라고 하는데 그거의 절반을 연주 시차라고 한다. 그래서 시차의 절반이 연주 시차가 되겠고요.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측정한 값이다. 그래서 밑줄에 놓고요.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구에서 6개월 간격이고 시차의 2분의 1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차가 있다는 건 지구가 어떤 행성이 아니라 항성을 돌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지? 6개월 간격이라는 건 이렇게 한 바퀴 돈다는 소리가 되겠고 서로 반대 방향이 있는 거니까 공전의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만 밑줄 넣군요. 첫 번째, 연주 시차가 나타나는 까닭대인데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전의 증거가 된다. 알겠죠? 위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요. 처음에 위치 E1과 6개월 후에 E2가 있는데요. E1에서 볼 때 어떤 별을 봤을 때 S1이 되겠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E2 지점에서 별을 봤을 때 S2가 되겠죠. 그죠? 이때 이제 시차가 생성이 되겠고, 이 시차의 절반은 연주 시차라고 한다. 그죠? 네, 개념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이제 밑에 보시면요, 연주 시차의 단위를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도인데요. 요거는 도가 되겠고, 요거보다 조금 작은 게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콤마를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쌍콤마, 쌍따옴표를 치는 게 이제 초가 되겠어요. 그래서 도, 분, 초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뭐 시간은 똑같은데요. 1도는 60분이 되겠고요. 1도는 3600 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컨의 그 초는 아니에요. 그냥 도, 분, 초 단위만 기억하시고 따옴표 하나, 분, 따옴표 2개, 초. 근데 이제 단위 환산은 우리 이제 시간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1시간이 60분 3600초잖아요. 똑같이 1도 60분 3600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쨌건 이 단위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연주시차를 뭐 쓸 일은 없지만 사실은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3600초가 1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초, 2초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이 정해져요. 굉장히 적은 값이죠. 그치? 오른쪽에 1, 2,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시차와 거리는 반비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연주 시차도 거리에 반비례를 하겠죠.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연주 시차는 더 작아지는 거고요. 더 작아지겠죠. 그죠? 자, 1번. 시차는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작다가 되겠죠. x가 되겠고요. 연주 시차는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각도이다 돼 있는데요. 얼핏 맞을 것 같지만 그 각도의 2분의 1이라고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시차는 각도가 되겠고 각도의 절반이 연주 시차예요. 연주 시차는 지구에서 먼 별일수록 작고요. 가까운 별일수록 크죠. 반비례한다. 시차와 거리는. 연주 시차로 10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돼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x인데 아직은 파섹에 대해서 안 배웠으니까 그냥 x다 일단 해놓고요. 그 밑에 있는 거 왼쪽 아래쪽에 있어요. 그때 하고요. 어쨌건 x다. 2번.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할 때 나타나는 시차를 알 수 있는 거는 거리가 되겠죠. 그죠? 연주 시차니까 그래서 별까지 거리 3번을 알 수 있고요. 연주 시차가 1초다. 3번은 이따가 할게요. 자, 다시 이제 3번으로 와가지고요. 연주 시차와 별까지의 거리 관계를 볼 건데요. 연주 시차를 통해서 우리가 거리를 정의를 하거든요. 단위를. 그래서 1번 별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연주 시차가 작다 돼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 밑줄에 놓고요. 시차와 거리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오른쪽에도 연주 시차는 별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거기다 적어 놓고요. 밑에 보시면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별까지의 거리에 따른 연주 시차에서 앞에 있는 X라는 별하고 뒤에 있는 Y라는 별이 있어요. X라는 별은 가까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Y에 비해서 연주 시차가 큰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A하고 B라는 별이 있는데요. 6개월 간격으로 찍은 거예요. 안쪽에 있는 별들은 연주 시차가 작은 거고요. A는 연주 시차가 큰 거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가깝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지? 왜냐하면 연주 시차가 큰 거니까. 맞죠? 네.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2번. 이제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1pc 읽을 때는 1파섹이라고 한다. 알겠죠?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고요. 그냥 정의해요. 연주 시차 1초를 우리가 1파섹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 파섹은요. 연주 시차 분의 1이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천문 단위 몇 가지를 이제 그냥 말씀드릴 건데요. 당연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참고로 앞으로 뭐 우주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물리학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나든지 책 같은 거 보다가 이런 단위가 났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1파섹이 있는데 우리가 했던 거 방금 별까지의 거리가 방금 했던 연주 시차가 1
초인 별까지 거리고요. 이 내용은 이제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3번하고도 관련된 건데요. 1. 광년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지? 광년을 제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광년은 우리가 빛이 라이트 이어거든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한다라는 거고요. 빛이 1년 동안 거리가 되겠고, 일광년의 정의가 빛이 1초당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를 가거든요. 이게 아마 30만 1초당 30만 킬로로 가요. 요거를 우리가 365일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60초를 합한 값이고요. 이게 9.46 곱하기 10의 12승 킬로미터를 간대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가겠죠. 1년 동안 이만큼을 간대. 그지? 그냥 엄청 큰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영어로는 1LY가 되겠어요. 라이트 이어.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1AU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천문 단위가 되겠고요. 1천문 단위. AU라고 하고, 이거는 일광년은 뭐 빛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굉장히 큰 단위를 쓸 때 쓰는 거고요. 그것보다 조금 작지만 태양계 내에서, 그렇지? 보통 이제 태양계라든지 태양계 주변에 있는 거리를 이제 측정할 때 과학자들이 쓰는 단위가 되고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평균을 1AU 혹은 1천문 단위라고 해요. 이 값은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 요 값보다는 뭐 조금 작긴 하겠지만, 뭐 아시겠지만 태양에서 지구까지 상당히 멀잖아, 그지? 굉장히 큰 값이긴 해요.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 단위는 우주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 이 파생 많이 쓰진 않아요. 그냥 우리 이제 공부할 때만 쓰긴 하고요. 우리 만약에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다, 우주를 공부하고 싶다 할 때는 이 두 단위를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냥 큰 우주 단위를 배운다 그러면 광년, 일광년, 몇 광년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우주선이 뭐 몇 광년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SF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체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때는 이제 태양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한 1천문 단위, 1AU도 보게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냥 뭐 그냥 상식적으로만 교양을 한번 적어봤어요. 1파섹도 한번 적어볼게요. 1파섹이 비교를 위해서 1파섹은 킬로미터로 따지면요 3 곱하기 10의 13승 킬로미터래. 감도 안 오죠? 그래서 다시 연주시차는요,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용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PC를 파섹이라고 읽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별까지의 거리 파섹은 연주시차분의 1이다. 그래서 3번 연주시차 측정의 한계를 보시면요, 약 100파섹 이상이 있는 별들은 연주시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측정하기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지? 네. 100파섹이라는 건요, 연주시차로 따졌을 때 100초분의 1이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별들은요, 우리가 시차로 각도로는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뒤에 이제 두 번째 장에서 나오는 별의 밝기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하게 돼요. 그래서 거리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차
그리고 두 번째가 별의 밝기예요. 첫 번째 장에서는 우리가 시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거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다. 네, 참고로만 해주시고 답에 답이 아니라 오른쪽에 3, 4, 5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조금 비교적 108색보다 가까운 별들은 그 시차를 사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기도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8색보다 더 멀리 있는 별, 거리로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멀리 있는 별은 별의 밝기를 이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3번은요 연주 시차와 이제 몇 파색이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몇 파색이냐는 연주 시차가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고요. 연주 시차가 1초다. 1분의 1이니까 1파색이 되겠고 연주 시차가 2초다. 2분의 1이니까 0.5파색이 되겠고요. 연주 시차가 0.5 초다. 0.5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죠. 2파색이 되겠고 0.25다. 0.25분의 1이니까 4파색. 그치?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메모만 잘 해놓으시면 되고요. 4번 별 S를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해서 측정한 시차는 몇 초일까 돼 있는데요. 0.4초라고 돼 있잖아요. 그지? 시차는 0.4초가 되겠고요. 연주 시차는 절반값인 0.2초다. 그래서 이것만 헷갈리지 않는데요. 시차와 연주 시차는 절반값이다. 연주 시차가 알겠지? 그래서 그것만 헷갈리려 하지 않으면 돼요.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요. 0.2분의 1이니까 5파섹이 되겠죠.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현재보다 2배로 멀어졌대요. 2배로 멀어지면은 이제 값은 절반으로 줄겠죠. 그래서 0.2파섹이 0.1초가 되겠죠. 그래서 0.1초가 0.2초가 0.1초가 된다. 네. 그래서 4는 0.1초. 5번은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을 고르시오 되는데 마찬가지로 파섹을 구하라는 거고 가 같은 경우는 0.01분의 1, 그 다음에 0.25분의 1, 0.5분의 1, 0.1분의 1, 1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요. 마가 되겠죠. 네, 넘겨주시고요. 시차 측정은 한번 이제 실험 문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서 87페이지에부터 88페이지까지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부터 12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시차와 연주 시차에 대한 설명을 옳은 바와 같아 있는데요. 시차는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이제 작아지죠. 별의 시차가 생기는 원인은 지구의 공전 때문이죠. 연주 시차는 지구에서 6개월 간격이다. 연주 시차는 별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죠? 답은 5번 되겠고요.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 1파섹이라고 정리했었고요. PC라는 걸 읽을 때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1파섹 잘 한번 기억해 두세요. 2번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연필 끝의 위치를 관측해요. 이렇게 이제 연필을 두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거리가 생길 거예요. 그 각도를 이제 우리가 시차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물체의 시차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다. 그죠? 자, 두 눈과 연필 끝이 이루는 각도는 시차가 되겠고요. 관측자의 양쪽 눈은 우리 지구에 비교할 수 있겠죠. 6개월 간격이 되겠고요. 눈과 연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시차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2번에 4번 되겠고요. 시차와 거리가 반비례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3번 연주 시차는 우리가 절반 값이죠. 2분의 1 값이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연주 시차는 지구로부터 별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작아진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는 틀렸고요. 연주 시차는 지구 공전의 증거가 되죠. 3번에 3번. 4번은요. 연주 시차는 1초다 돼 있는데 2분의 1초가 되겠죠. 0.5초가 되니까 기억 틀렸고요.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10파섹이다 돼 있는데요. 0.5분의 1이니까 5초가 되겠죠. 그죠? 5파섹이 되겠죠. 이건 틀렸고요. 답은 디귿이고 별 S보다 멀리 있는 별은 연주 시차가 작아지죠. 5번은요. 2배로 멀어지면 이제 연주 시차도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0.5초가 0.25초가 되겠죠. 그래서 5번에 4번 되겠고요. 6번은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와 별 S보다 4배 먼 그랬는데요. 연주 시차가 2니까 2분의 1 파섹이니까 0.5파섹이 되겠고요. 답은 뭐 1, 2, 3 중에 하나가 되겠고 4배 멀어졌어요. 그러면은 2초가 0.5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6번에 1번 되겠지. 자, 7번은요. 별 A의 연주 시차와 별 B의 연주 시차가 되는데요. A의 연주 시차는 0.1이 되겠고요. B의 연주 시차는 0.05가 되겠죠. 그래서 7번에 1번 되겠고 별 A까지의 거리 되는데 A까지 거리는 0.1분의 1이니까 10이죠. 네. 별 B까지의 거리는요. A까지의 거리보다 2배 더 멀겠죠. 절반이니까. A와 별 B 사이의 거리는 10파섹이다. A는 10파섹이고 B는 20파섹이니까 A, B 사이는 10파섹 차이다. 답은 4번이고요.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모든 별 돼 있는데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학에서 모든 아니면 절대 이렇게 돼 있으면 대부분 다 틀린 답이다 되겠고요. 모든이란 건 없죠. 그래서 10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은 별의 밝기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고 별의 밝기는 뒷단원에서 배운다. 8번 4번 되겠고요. 9번은요. 지구에서 가까운 별부터 돼 있는데요. 뭐 계산해 보시면 이제 1분의 1, 0.04분의 1, 0.5분의 1, 0.2분의 1이니까요. A, C, D, B가 되겠지. 그치? 네. 가까울수록 연주 시차가 크죠. 9번에 2번. 10번은요. S1과 S2의 거리 B라고 되어 있는데요. S1까지는 S1은 1분의 1이 되겠고요. 1파섹. 그리고 S2 같은 경우는 0.25 초분의 1이니까 4파섹이 되겠죠. 그러니까 1대 4가 되겠지. 10번에 3번이죠. 그래서 똑같은 지금 얘긴데요. 연주 시차가 커질수록 가깝다. 거리가 가깝고 연주 시차와 거리는 반비례한다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1파섹이란 거는 연주 시차분의 1이다. 요 식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죠. 이 단어 자체는. 그래서 10번에 3번이고요. 11번은 나와 가를 비교했을 때,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가가 연주 시차가 큰 거잖아. 그러니까 가가 더 가깝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는 거죠. 가는 별 나보다 연주 시차가 크다. 그죠? 가는 나보다 더 가깝다. 그러니까 니가 틀렸고요. 가와 나의 위치가 변한 까닭은 지구가 별을 공전하는 거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1번에 1번 되겠죠. 자, A와 B를 봤을 때요. A는 0.2초, B는 뭐 0.1초니까 A가 더 가깝다라는 거 되는 거지.
자, 별 A의 연주 시차는 0.2 나누기 1 하면 되겠고요. 그럼 0.1초고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지구에서 별까지 B까지의 거리 0.05분의 1이니까요. 그럼 얼마죠? 5초인가? 5파섹인가? 아니다. 2파섹? 아, 20파섹. 0.05니까 그죠? 네. 이건 틀렸고요. B는 A보다 지구에서 더 멀리 있다고. 12번에 1번 되겠죠? 네, 실력 탄탄도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좀 10분 쉬었다가 별의 성질부터 쭉 한번 나갈게요.